미야자키 영화에 제가 오프닝 엔딩을 되게 주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처음에 그 나우시카 이게 되게 서사시적으로 가고 라퓨타 이것도 되게 그 고대적인 분위기 근데 토토로부터 뭐 이렇게 변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핵심 1번은. 이게 아마 반대쪽에 오는 거는 읽는 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다 다르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앞부분에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타다다다다다 이 소리 있잖아요. 이게 되게 리듬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뭐 기계 아니면 뭐 프로펠러, 모터 이런 거 쓴 건가? 이래서 이게 재밌었고, 마지막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엔딩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엔딩. 마지막 엔딩은 다 돼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그림 스케치 그게 원래 이제 잡상 노트라는 거기 있기도 했을 텐데 거기는 돼지가 다 그려져 있고 그걸 이제 좀 더 찾아보고 이랬더니 부서진 비행기 위에 이제 돼지 두 마리 서 있는 이런 거라든가 그 돼지에 대한 아까 이제 상이 전쟁을 경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전쟁을 경험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살인을 해본 자,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은 이 돼지가, 저 돼지 사람은 안 죽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마유토단의 그 도란의 가훈도, 우린 살인하지 않지. 우린 돈을 훔치지. 이런 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추억이라기보다 전쟁으로 큰 상실을 한 자는 돼지. 그는 이제 손에 피를 묻힌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고. 근데 마지막에 파란 하늘에, 그 다음에 그 커티스랑 둘이 싸울 때 그 사회자가, 돼지가 구름 만들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구름은 따로 만드는 거네요. 하늘에 가끔 왜 비행기 지나간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내, 그러니까 뭐 보여주려고 뭐 이런 것도 재밌었고요. 자, 그러면 아, 선생님, 하나, 예. 그러면 옹선생님 방금 이제 그 사람이 된다고 다시 변신하는 네네네. 거. 근데 그 네. 전에 피오가 옆에서 자고 혼자 네네. 뭐 하고 있을 때 이 코 모양이랑 해가지고 돼지가 아니고 잠깐 변할 때 있었잖아요. 그 네네네. 네. 장면은 왜 등장했을까요? 잠깐 어, 아무튼 갑자기 거기 코가 완전 네네. 사람이었어, 그때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고,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네. 요게, 이후에 소피를 예고한다고 보면은, 나이는 마음먹기 나름인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돼지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요런 거라고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소피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역으로 돌아오면, 나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가 그 인간일 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피오가 내가 잠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돌리는데 그게 그 잘못된 총알 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알을 쥐고 있었고, 지금 이 붉은 돼지가. 그 다음에 피오가 뒤척이면서 봤더니, 자나 깨나?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때가 잘 테니까 재밌는 얘기 들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러면 전체가 원래, 어, 꿈으로 처리될 법한 다른 세계의 이야기여가지고, 그런 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과거가 돌아올 때, 시간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장면 같지 않나? 볼 때는 어떤 그 맥락인지 잘 그냥 이해를 못하면서 보긴 봤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니까 유독 정말 영화에 관한 표현이나 이런 게 뜬금없이 많았다는 생각이 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를 포부를 담은 작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품 순서를 잘 몰라요. 그 네네, 감독님 작품 순서를.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 라퓨타랑 원령공주랑 이런 걸 다 지나고 여기에 지금 붉은 돼지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원령공주는 안 지났나요? 아, 원령공주 안 지나, 저잘 네, 모릅니다. 그래서 하긴 다시, 네. 네네, 그래서요. 근데 네. 제 느낌에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게 되게 초반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초반 아닌데 중반.
갑자기 왜 이 중간에 이런 비전을 이렇게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셨을지가 이 아, 시점이 좀 궁금했어요. 네네.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브리라고 하는 요 회사를 새로 공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출발하고 싶다 이런 게 들어가신 것 같고 이때 지브리 지금 그 스튜디오 그 미술관 말고 스튜디오에 나무까지 당신이 이제 다 찾아가지고 설계를 원래 공간 설계를 충분히 하시겠죠. 그래서 여자 화장실 특히 많이 낳고 그다음에 뭐 탕비실 예쁘게 하고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마을처럼 뭐 유치원도 있고 그런가 보던데요. 이렇게 이제 커져 가면서 약간 더 책임감을 느끼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돈도 키키부터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거 제작비가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요 무렵이 전후로 몇 년간 그 애니메이터들을 다 정사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땐 다 건당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고용을 해가지고 이 이제 책임의 무게가 이렇게 있고 그 와중에 또 재밌고 쉽고 이런 게 섞여 들어가는데 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네네. 영화 그 시네마를 발견했을 때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시네마라는 잡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되게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 저한테는 놀랍고 이게 여자를 많이 그렸다. 할머니 그리는 거 좋아한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되게 그 약간 귀신 같기도 하지만 뭐 세 사람의 수녀 뭐 소피 모습이네. 네네네. 그리고 도라의 모습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 딸과 며느리 뭐 다 너무 예뻐가지고 실제 그게 가족이 많냐가 많다의 의미도 있는데 이때 예쁜데 당신이 그렇게 못생겼냐 이 의미도 있는 거 아닐까요? 피클로 씨뭐 못생겼다면서 진짜 맞아? 막 이렇게 하는 요걸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드리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사진이 지금 너무 가로로 커졌는데요. 이게 되게 이렇게 돈 많이 벌지 않은데 다 빚이었던 이 붉은 돼지의 집에 천막 그다음에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자가 있고 요 라디오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도피처이기도 하고 아지터이기도 하고 숨는 곳이기도 하고 영화가 처음에 이게 이제 위로 보는 장면이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하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은 있고 이렇게 이제 갇혀 있고 그런 좀 비좁은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요거 이제 제가 요 시네마가 있고 이 다리를 기대고 있는데 제가 이게 그 파일럿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프로코로 이 붉은 돼지가 옷을 갖춰 입고 계시잖아요. 아니 언제 부를 줄 알고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있지? 그 넥타이 다 메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가능한데, 이제 정체성이죠, 정체성. 언제든지 날 준비가 되어 있고, 애들 태우러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시네마가 되게, 나도 그 장갑을 끼는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진안에 호텔이, 이게 이제 건물만 딱 있지만 이게 섬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역시 섬이고, 왜 호텔을, 비행기들을, 이게 비행기 파킹하는 데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해적들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정원인데, 이 정원을 커티스가 이게 바람이 분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퀴즈인데, 바람이 분다가 오늘 한 거에, 그러니까 다른 얼굴을 가지고 많이 쓴데 우산 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에도 누군가가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정문으로 걸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커티스가 초대 안 받았는데 타고 들어가잖아요. 뭘까? 왜 길 놔두고 애들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해적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게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간 멀쩡한 길은 안 간다 이런 거 남들 다 가는 길 안 간다 이런 어떤 재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정원이 여러 가지를 들어가는데 일단 커티스가 간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만 커티스가 가장 붉은 돼지를 닮은 자이기도 하고 쌍둥이라고 뭐 굳이 말하자면 해와 달처럼 그다음에 이 커티스가 나중에 대통령을 꿈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제가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요런 거에서 커티스가 실은 숨은 주인공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담을 넘는다는 건 되게 큰 메타포인데 그걸 커티스가 했다. 여기서 제가 요거 보면서 이 커티스는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그 세수도 깔끔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정원에 커티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요런 거를 하고 정원이 사랑 그리고 커티스랑 같이 있을 때 하늘에서 그 비행기를 보면서 같이 비행기를 탔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 그래서 그 뒤에 싸울 때 너무 집에 그 지나 좀 하지 말라고 이게 그 소지 하지 말라는 그 걔도 떠오르면서 말싸움을 되게 잘하죠. 말싸움을 그 비행기에 막 이거 막 던지고 그거 맞으면 내가 바보다 그랬더니 진짜로 맞고 막 야 그거 맞으면 막 이랬더니 그런 이 싸움이 지금 말싸움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다다다다 이 언어 있지 않습니까? 언어. 그렇게 언어 비중이 크지 않는데 편지를 쓰는 주인공도 없고 전화 좀 하고 뭐 약속 이런 것도 약하고 근데 어쨌든 뒷부분에 갈수록 말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미야자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뭐 언어적 능력 뒤로 갈수록 우리 이 다음이 센과 치로 그러니까 하울이니까요. 그거랑 관련해서는 말에 대한 미야자키의 모습 이런 거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첫 장면입니다. 선생님 기억나요? 여기 잡지가 화르륵 펼쳐지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펼쳐질 거는 다 한편에 좋은 영화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를 되게 이렇게 힘들게 가죠. 이 비행기가 이루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기현 쌤 말씀해 주신 거죠. 텅 빈 그 섬 같은데 막 모여들었다가 순식간에 이게 군도 모델인 거죠. 필요하면 가서 좋고 확 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군대랑은 같이 갈 수 없는 데고 그 다음에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고 이 야간 비행도 되게 노을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 비행할 만 그리고 섬이 많이 보이는 이런 점이랄까 이런 게 지금 되게 기분이 좋으시다 지금. 그다음 아주 이제 이게 포부 이게 진짜 그런 느낌이 들고 피오 같은 뭐 어떤 그 기대 이래서 아드리아 해가 요 실제로 이렇게 여기 비행기가 날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빨간 비행기가 나는 그림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도 모델로 이렇게 재밌는 게 섬도 제각각이라는 거를 하늘에 떠 있는 비행선 되게 웃기게 그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속옷처럼, 뭐 이렇게 파자마처럼 그린다든가. 근데 핵심은 니네 페인트 칠할 돈도 없냐?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정체성은 페인트 칠하는 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 엔진을 위에 달고 있죠. 요렇게. 근데 그 비행기 형태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양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라퓨타가 비행기가 형태적으로 되게 종류가 많았다. 여긴 지금 엔진을 위에 달고, 뭐, 이렇게 많이 다채롭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델이 그려진 게 있고,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왼쪽에 도라 있지 않습니까? 도라. 보라의 주얼리라든가 뭐 이 핑크 바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컬러풀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요거 제가 뭐 하여튼 긁어온 게 이게 지브리 그 해적샵 요 굿즈 살 때 다 털린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 이제 만약 가실 경우에는 요 분을 사진 찍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도 재밌죠. 요거 이제 다 그 사진을 찍잖아요. 꽃 들고 가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 해적들이 뭘 하냐면은 해적은 돈도 여자도 아니라 명예예요. 이렇게 피오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강변쌤도 쓰셨지만 막 이렇게 구애를 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죠. 사랑과 명예에 목숨을 건다 이런 게.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요 네 명인데 이 커티스의 존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게 된 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태우고 싶다. 요 애들 재밌죠. 애들이 실은 알려주잖아요. 빨간 비행기가 저기 있어. 그래서 적군도 아니고 얘들 때문에 하고 근데 기계의 꿈이랄까? 아까 최 선생님 말씀 너무 좋네요. 애들 한번 태워보고 싶다.
이런 거죠. 막 얘들아 뭐 그리고 우리가 스위밍 클럽이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뭐 그리고 이제 피오를 태우게 된 거. 아, 그다음에 이거 애들 데리고 이게 이제 날지 못했다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애들을 타고 날지는 못했구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아 그 진아가 나는 장면 같은 게 한번 나오고 이거 이제 기억 속의 장면인 거죠. 이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둘의 사랑을 응원하는 것처럼 날잖아요. 요런 게 우리 그 다음 주에 바람이 분다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무기와 연인을 같이 태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피오가 타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 자기 얼굴을 쓱쓱 치고 이게 1912라고 되어 있는 요 연도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이 1418이지 않습니까? 직전에 같이 있고 아마 끝나고 나서 이런 사진 같은 거 지었고 그럼 진아는 이 세 사람의 남자랑 다 결혼했나? 생각 잠깐 했고 그 다음에 함께 날고 싶다 이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해적들이랑 나는 거는 함께 나는 거라고는 좀 볼 수 없는 그림이 있었고 이제 함께 난다면 이렇게 나는 식은 이게 이제 죽음의 행렬인 거죠. 죽음의 행렬. 적군도 아군도 다 이렇게 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친구는 갓 결혼을 했다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벌이라고 글자 쓰여져 있었던 거죠. 요게 그러니까 난다는 거의 핵심은 엔진이라서 이제 가마지 할아버지 그리고 엔진 이 수리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벌이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설계하는 이 그림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뭐 이건 되게 상하 관계가 있죠. 여기는 그 고용주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요런 건데 이 밑에서 온몸을 써가지고 마치 왜 그 북치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발도 쓰고 손도 쓰고 복잡한 그러한 악기도 생각이 나고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지를 움직이는 일인 거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요게 이 시네마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술을 위한 자기 비전을 만드는 거에 힘을 많이 쓰고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룡이 있고 커티스가 실은 이게 뭐 러브 뭐 이런 네 도널드 커티스 씨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 배우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극장에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땅에 착륙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날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독해 이 읽기를 끝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또 어떠십니까? 제가 또 좋아라 또 많이 말씀드렸네요. 근데 여기도 느껴지시죠? 이게 전체로 파시즘이 이제 열린다. 이런 건 마지막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이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 속에서 배경 되게 몰락의 그거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요. 네. 혜영 쌤은 어떠셨습니까? 시네마 그 옆에 마레블루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표지 이쪽에. 네. 그게 무슨 진화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그 표지에 있는 사람도 진화하고 여자, 맞아요, 비슷해갖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게 진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럴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봤는데 영화 이거 전체가 영화라는 생각은 못하고 이제 커티스가 계속 결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유명한 사람 그런 맞아요. 사람이 되고 네. 싶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배우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는 게 그런 욕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그 중간에서 생각났던 게 그 아지트에 원래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 해적 그 공적들이 거길 들어가려고 그 위에서부터 위에. 길을 낸 네. 거예요. 네네네. 거기를 따라서 저 커티스가 들어간 거서 그것도 원래는 그 아지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고 얘만 네네네. 바다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걔네들이 길을 내 가지고 들어간다는 네. 것도 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비행기밖에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모양이고, 많은 비행기를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려면 이제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벽 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티스는 이제 그걸 막 더 이렇게 쇼맨십처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게 해적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하늘에 있다는 게 나라도 법도 없는데 해적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의미에서 길을 이렇게 막 낸다든지 이런 거가 서슴없는 모습. 근데 요 해적만 길을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도 길을 마음대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피오도 보면은 피오가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자 그 다음에 해적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계열은 같은 계열로 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밀라노가 공장과 극장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 그려낸 거는 조금,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기술자를 예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해적이 왜 패션이라든지 이렇게 꾸미니까, 이런 데에서는 다 예술가 계열에 있는데, 해석은 좀 더 자기 욕망을 치달아가는 거고, 기술자는 또 좀, 그보다는 기술자가 더 무게를 갖지 않을까요? 미야자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럼 돼지에 반하셔가 흠뻑 빠지셨네요, 돼지에. 이렇게 이제 흠뻑 빠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오포를 하신다든지. 근데 요렇게 얼굴이, 여기 기현쌤 말씀하신 거죠. 눈이 보라가 돼가지고. 사실 이 눈도 뜬 눈은 아니네요. 눈을 떠가지고 뭐를 보는 건 아니고. 진아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을 한다든지, 뭐 기가 날갈 정도로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가 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비행의 의미를 다채롭게 가지고 가는데, 이 여러 가지로 비행이라든가 바람이 분다라든가, 이 구석구석에 원래 바람을 좋아했던 이런 거를 조금 안정적인 플롯을 만들어 가신 게 있고, 그리고 이 해적이나 이런 거 아까 그 나라도 법도 없는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이제 아나키적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좀 그런 방식으로 이 군도를 해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네 또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 강필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큰 텔레비전으로 보시고 또 얘기 나눈 와중에 이런 게 내 텔레비전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나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게 좀 불편했어. 네, 너무 일방적으로 그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하고 헌신하고. 근데 가령 그 자리에, 가령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그, 그 기술이 좋은 그 어린 소년이 들어와도 되긴 될 텐데, 왜 네네네 그 라퓨타에 나오는 그런 애, 네네 빠릿빠릿하고. 근데 왜 얘를 소녀를 넣었을까? 뭐 이렇게 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나이 든 그 여자 이름 다 또 자꾸 잊어버리네. 네네 진아는 어느 순간은 나한테는 그 카페 저기처럼 보였어요. 뽀뇨 엄마. 아, 네네네네네. 엄마, 그렇죠, 네. 모든 뽀뇨 남자들을 다 엄마처럼 품고. 막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하는. 네네네. 나는 계속 그 어린 여자애가 뭔가 튀어. 녹지를 않고 이 스토리 이야기 속에. 안에. 어, 네네네. 어. 걔가 등장하는 순간 좀 튀어서 나는 좀 불편했어, 솔직히 말하면. 네네. 다른 쌤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나이 든 남자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건 나는 되게 불편한 것 같아. 네네. 어, 수리비 네네네. 견적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바퀴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네네. 적고. 근데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리비는 꼭 갚아야 돼, 뭐 갚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쪽에서도 안 갚으면 이쪽도 파산이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렇죠. 대단한 저쪽도. 신용과 뭐 이런 등등으로 일단은 외상 거래를 해주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포르코도 예상을 못했고 그 정도 금액이 될 줄은. 근데 이쪽도 아무튼 근데 어쨌든 신용 거래를 하게 된 셈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착하자마자 해적들이 잠복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덮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그 누구지 그 우리 갑자기 우리 그 17살짜리 이름 뭐죠? 갑자기 피오? 생각이 안 나. 피오? 피오가 야 그러면 결혼해달라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기면은 너 수입이 내는 거다. 이 자기가 딜을 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네네. 받아내려고. 아니 네. 이렇게 성실한 뭐랄까 이 회사 보통 직원이요. 채권은 근데 회사 물려받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뭔가 대단한 그러니까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딜을 치는 게 이게 아무튼, 그런데 또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거 깎아줬는데 내가 그 기름값도 넣을 걸 그랬어. 기름값 계속 비싸가지고 기름값도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어차피 이게 정산에 포함될 건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커티스는 굉장히 또 돈이 많은 거죠. 돈이 그 엄청 인기가 많고 많아. 돈도 그 많았네요. 돈은 또 커티스가 내기로, 그러니까 그거랑 뭐 게임 머니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17살인데 너무 능력이 많잖아요. 굉장히 순발력도 엄청나게 좋고 추진력도 좋고, 네네네. 뽀뽀도 2번, 지나는 못하는 뽀뽀를 2번이나 하고. 네네네. 지나는 못한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작품에 소녀가 중년의 돼지를, 요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미야자키 전체 추루러브가 종을 넘나든다, 요까지 되게 세게 가니까, 나이랄까? 그리고 지금 이게 나이보다 더 문제는 돼지? 여기가 지금 이 작품이 전면적으로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네가? 요게 이제 그리고 싶은 부분 중에 돼지 인간을 좋아하다니, 요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쌤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피오가 처음부터 돼지가 좋았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왜냐면 아버지가 또 돼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실력 하나는 다 쳐주고 훌륭한 파일럿의 세계를 동경하니까 피콜로 씨가 그 회사를 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럿에 대한 동경이 이제 피오가 있고, 제일 잘하는 돼지고, 어떤 이유인지 사연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는 거에 있어서는 돼지가 좋았다기보다는 이 비행기가 나는 거를 이 기술자가 못 본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뭐 마스터피스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이게 지금 그 훌륭한 비행사가 허락한,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이 비행기를 내 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엔진만 남았잖아요. 완전히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는 거를 못 보고 어찌 될까? 이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 어떤 뭐 저의 느낌은 이 약간 붉은 돼지는 자기 젊을 때를 보는 것 같고, 피오는 동경하는 세계의 일부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더 나의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1912년 전이죠. 12년 전. 내가 처음 날았을 때도 17이었어. 요런 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이 피오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든다는, 나중에 자기 비행기 타고 호텔 가던데. 그렇죠. 피콜로 사회인.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그의 기쁨의 확인이랄까? 이렇게 해서 그 난다는 세계가 둘을 끌어다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되게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피오의 그 적극성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기술자의 어떠한 욕망 같은 게 아닐까. 여기에 이제 강평 쌤이 계산에 철저한다. 이게 기술자니까. 그다음에 앞뒤, 뭐, 사리분간. 그다음에 목표가 선명하죠. 저 비행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비행기. 뭐, 왜냐면은 그 돈 받으러 온 거고, 뭐, 여러 가지, 저거 부숴. 이거 다음에 그럼 대결을 해. 뭐, 이렇게 된 거니까. 표의 핵심은 빨간 비행기가 아니었을까요? 반땡이 이제 붉은 대지니. 이렇게. 하여튼 사랑론에. 네. 나는 무조건 그 중년 남자. 아니, 네, 선생님, 돼지의, 아니 근데 돼지. 어쨌든 근데 거기 하여튼 남자들은 다 전쟁이나 돈 벌러 나갔다고 나와 있기 네네네. 때문에 어쨌든 그 시대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은 여자들밖에 돼지네요. 없으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네네네. 특별히 글쎄 그런 게 하나 있고, 오은수 선생님 네. 말씀대로 17살이 아니고 한 40 정도? 이렇게 그리고 예,
40의 남자가 오면 이 얘기가 이게 지금 얘기가 음득을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즈 같은 애가 왜 뭐 못 들어오냐. 근데 이 전체가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어떤 클리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루 러브가 이거를 풀 수 있는데 이게 네가 좋아 이런 거는 지금 너여서 좋아 이런 거는 없었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내가 걸어가는 세계 속에 네가 있었는데 하필 그때 네가 있었던 거지. 그런 관점에서 트루러브의 코드를 써야 되니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년일 경우에 그리고 그거는 쓴 적이 이제 바람이 분다네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 이것도 어 이게 스승한테 뭘 배운다 이게 지금 제가 다 떠오르는 건 아닌데 없을 가능성이 되게 그리고 있다면은 모계 쪽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유바바, 제니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남성들 그 제가 지금 맞나요? 제가 이제 다 계산을 하지는 못하고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남자 스승에게서 남자 제자로 간다는 요 코드는 좀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 여기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캐릭터를 아마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비행기를 한번 띄워볼까? 이게 처음일 거고 비행기를 띄우려면 누가 타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지? 그럼 요 장면을 넣자. 이게 서사를 시간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편집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캐릭터를 쪼갤 수 있죠, 이야기에. 그래서 진아의 캐릭터의 그러니까 여성이 가질 캐릭터 두 개를 진아 쪼개고 여기 쪼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와 조종사를 쪼개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 캐릭터가 마지막에 뭐 어떤 중반 이상의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야자키의 머릿속에서 결론 없이 계속 그리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면 막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 캐릭터를 또 만들어 가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늘, 구름 이거 이제 되게 많이 썼죠. 네. 비가 안 왔다는 거는 어떠십니까? 완전히 해피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보기 드물게 난관이 없지 않습니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죠, 액션이.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왜 내려왔냐, 이 둘은. 저의 결론은 영화다. 이제 저주가 풀려서 못 난다, 이런 거고. 다른 선생님들의 보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비행 기술로 싸운 것도 아니고, 총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말로. 막 있는 거 막 벤치 뭐, 스패너 음. 던지면서. 나는 그게 서부 그게 모델? 네. 서부 영화. 그러네요. 커티스 나중에 아니, 서부 서부처럼. 영화 보면은 총 있고 뭐 있는데 나중에 꼭 주먹으로 싸워. 미치갱이들처럼. 미치게.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나중에 남자들은 항상 주먹으로 싸우대.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이게, 어, 우리가 이제 지금 빠뜨린 것 중에 미국 편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티스가 미국에서 왔고, 그 피오가 미국에서 유학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미국 편향이 좀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오웅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식 서부극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미야자키의 어떤 뭐 애호, 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유럽이 문제다, 유럽이. 뭐 유럽적인 거? 네. 그러니까 92년에 개봉한 작품이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 거를 뭐 모르지 않았고, 근데 좀 다른 차원에서. 근데 그 고지라, 커티스 영화도 재밌는데 그 고지라잖아요, 뒤에. 음. 고지라는 원자력의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재밌게. 또 그 싸움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쌤 말씀하신 건 활극인 것도 있고, 아니면 해적들에 대해서든, 네네. 근데 물 있잖아요. 물이 절반 정도 있는 데서 차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네네. 이렇게 주먹질을 할 거여도 링에 간다 그러면 뭐 밖에서 그 섬 위에서 싸울 수도 있는데 네네네. 굳이 딱 그 자박자박 이렇게 발이 그러네요, 그러네. 그 왜 네네. 물에서 꼭 싸울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육지가 아니고 아무튼 그러네요. 거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다에 굳이 거기 그래가지고 바다에 결국 담궈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네네. 일어나는 사람이 아, 이긴다고. 결국은 물에서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고. 그걸 진아가 부르잖아요. 맞죠? 진아가 부르요. 들려? 이렇게. 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아가 불러가지고. 진아 커티센 관심이 없던데, 일어났구나. 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물에 빠져서 올라온다가 약간 뭐 아주 과하게 쓰면은 물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뭐 재생의 이미지랄까. 그럴 수도 있고, 거의 뭐, 얼굴 그다음에 그 장렬하는 허세, 별거 아니야. 죽다 살아났는데, 고마워요, 마르코 이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 허세 참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영화 같기도 하면서 설정 자체가 과장되고 뮤지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네네네. 막 이쪽에서 막 그 스포츠 중계하듯이 제가 뭐 거기 쓰기도 했지만 홈코너 청코너에서 막 네네. 중계하고 야 기다려봐 뭐 이랬다가 막 박수치고 막 그 갤러리들이 또 엄청 많고 이런 걸 네네네. 보면 약간 그러니까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연극이나 뮤지컬에 네네네. 가까운 그런 거기는 네. 무대가 되는 거고 항상 이게 그러니까 네. 왜 우리 그 권투도 밖에 이제 갤러리가 있기도 하고 권투보다는 왜 그 UFC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니면은 뭐 약간 서로 짜고 하는 그 레슬링 뭐라 그러죠? 그 레슬링 말고 이렇게 아무튼 아, 짜고 하는 거 옛날에 네네네네. 기술 박치기 격투기로. 하듯이 거의 네네. 그런 식의 약간 웃기는 장면 서로 약간 짜고 하는 것 같은 정도 너무 과장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싸우는 그리고 장면. 맞아요. 그리고 음악도 되게 쿵짝쿵짝 하잖아요. 이 전체 이제 앞뒤로 되게 그 옛날 뭐 20, 30년대에 어떤 유행했던 재즈풍 뭐 이런 것도 있고 살롱살롱한 것도 있는데 둘이 그 싸울 때는 막 쿵짝쿵짝한 리듬도 되게 있고 그게 한편으로는 기술의 꿈 같기도 했어요. 이게 기술, 아까 이제 수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한 편 잘 만들어서 애들 한번 태워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을 한번 웃겨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각자 돌아가고, 미야자키가 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포함해가지고 예술의 기능도 있고 쿵짝쿵짝 하는데 그 미야자키가 기술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술자. 그리는 작가를 기술자라고 보는데 기, 아니, 그러니까 날고 싸운 건 아니니까요. 그 한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전쟁 기술인데,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실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다 무기화된다, 누구를 죽이러 간다는 점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가진 어떤 기술 있지 않습니까? 기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어떤 교통 기술이 발달하면, 이 모든 기술이 결국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걸까? 근데 이 비행기가 그냥 그리고 그 비행기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도라 비행기도 나무로 만들어졌던 거, 이게 천으로 돼 있네 하잖아요. 쇠에 대해서 약간 그 바람이 분다도 쇠 모델이 아니고, 그 고등어 가시 모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무 모델이죠. 비행기라는 게 나무의 꿈 같은 건데, 지상을 떠나는 꿈. 그러니까 이륙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왜 있는 걸까? 웃기기 위해서? 잘 놀기 위해서 있는 거지. 계속 발달을 해나가야 되는 그 끝이 뭐야? 이런 질문 같기도 해가지고, 그 비행기 2대가 안 부서지고 안착을 하는 게 약간 저게 왜 안 부서지지? 이런 거는 궁금하셨죠? 그게 거의 온전하게 내려오잖아요. 총 하나를 맞는 거죠. 저거가 보존돼야 되고, 뭔가 이런 거 복잡한 기술에 대해서는 요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기술은 뭐 아니면 다른 얘기로. 네, 수정쌤, 네. 선생님, 총알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약간 무더지지. 그게 그 네. 시네마 천국 영화에서 그 필름 돌아가는 네네네. 그 기계가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총알을 그렇게 만드나요? 계속 무슨 벨트가 돌아가던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분량이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 그 총알과 그 영화하고 뭘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했나 이런 아, 생각이.
제 그 영화랑 연결시켰다기보다 그 두더지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기계나 기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좋게 그리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선생님들 우리 감이 오시죠? 그 별로 그 좋은 작업장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있고 그 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이 젊은 사람이. 근데 젊은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왜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랑 해적 그 현상금 상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파는 사람이 되게 자조하잖아요. 우리도 없어져, 우리도 쓸모없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미야자키 어떤 거는 클리셰를 반복하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는 생각을 확 바꾸지 않습니까? 숲에 대해서도 바꾸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근데 여기 두더지는 저는 일단은 물론 뭐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두더지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어디 그런데 피콜로는 다르죠. 피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피콜로가 그 스파 브랜드 맞죠? 그 여기 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피콜로는 나 경주할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피콜로 씨가 내가 더 잘한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총알을 만드는 사람보다 피콜로의 공장은 훨씬 더 수준이 이제 높은 거여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그 앞 구간의 가게까지 안 가고 공장이 지불이고 여기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근데 중간에 그 기름 넣으러 갔던 그 가게 기억나시죠? 그 가게도 재밌는데 그 가게 아저씨도 그만둬 용병이나 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뒤에서 담배 좀 줘 이러잖아요. 그 담배 택 던져줘요. 갑으로 주잖아요. 갑으로. 에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시를 읊었더니 그게 누구누구 시야. 아, 내 시야. 야, 내가 지었어. 이러고 이 시도 잘 짓고 하는데 거기 가게에 아줌마가 아마 그 기름 넣을 동안 밥 산 모양이죠. 그 주인 아줌마가 불경이 지겹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 거고 같은 노인인데 피콜로 공장의 할머니들은 손주 용돈이라도 벌려고 막 일하고 여기는 일이 없지만 담배 좀 줘. 되게 비굴하게 남자는 없는데 그려도 비굴하게 이렇게 좀 그린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노골적이었다 이런 생각도 키키도 이 전작인 키키도 여성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여기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거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일단 이것도 이뻐지네. 비행의 의미, 아까 수영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행의 의미를 피오가 이렇게 그만큼 지어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파일럿은 정말 예술가고 훌륭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늘과 바다가 깨끗하게 영혼을 씻어줘가지고 마음이 명예롭고 거기 막 일장 연설을 하길래 제가 아니 얘가 어디서 주워들은 게 이렇게 되든 머리가 잘 들어가는구나. 되게 즉흥적으로 지어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명예다. 이게 명예. 그런데 돈이 웬 말이냐? 이런 건데, 어, 이게, 일단, 돈에 대해서 그리는 방식이 그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 은행은 더미로 나오죠, 더미. 자, 공장도 더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코가 이렇게 은행에서 그 빼온 거니까 이게 쌓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 패키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걸래 저기 걸래 할 때 보면 이렇게 돈이 마치 그냥 진짜 종이 쪼가리처럼 막 수북하게 이렇게 그런 거죠. 약간 바람에 날아가겠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현쌤 말씀 다 너무 좋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돈에 대해서 이 엔터테인먼트가 돈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쌓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많이 와라, 많이 봐라. 또 날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무게가 벌어야지보다 약간 그리고 돈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메고 가는 이런 게 은행에 있는 이런 거랑도 좀 달라서 근데 돈을 그렸다는 거는 저는 이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이니까 돈 없어 이렇게 안 갖고 미야자키가 그런데 예술가에게 돈이 뭐냐면은 기쁜 만큼 많이 바람에 날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더 생각해야 할 거는 돈이랑 이게 약간 그 90년대 영화라서 그때 토토로 선생님이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여성관 뭐 이런 게 적지 않이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자 말씀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하고 돈을 지금 같은 의자에 놓고 그럼 약간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거 생각 더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사람을 돈으로 재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저 정도 돈은 내가 갚아야지 이럴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결을 미야자키는 보고 있고 그걸 축적을 한다거나 등가 교환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 그리고 그 보면은 마지막에 그 만마 유토단의 대장이 그 노라의 첫째 아들인가 보죠. 그게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참 이 안 씻는 해적들이 절차가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매너가 있다 이런 게 돈에 대해서도 절차 이거는 이자를 받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요까지는 그리고 그때 오고 가는 돈이고 이들은 거저먹는 훔칠지언정 거저먹지는 않나 보죠 뭐 그런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무시기 전에 그 진아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